예, 제가 계속 그러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차례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기라는 거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스승님이자 세계적인 민중신학자였던 김영복 박사님이 민중의 사회 전기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 학문적 개념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생물학적 전기도 있지만 사회적 전기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 나름대로 사회 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좀 대해야지만 이제 마을대학을 구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소개도 할 겸 사회 전기를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전환마을운동과 이게 왜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지? 전환마을운동과 전환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이 기본적인 마을대학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을 저는 전환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 황대건 선생님 코트니스와 슈바 칼리지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는 마을대학 협동조합에 관한 그동안 추진 과정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부평 삼릉 마을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유신 말기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요. 그 기독학생운동과 기독청년운동에 참여했는데 그때 기독청년 때부터 인천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한 후에는 영등포 산업 3교회에서 노동목회 훈련, 10개월간 공장 생활하고 3개월 현장 목회 훈련을 받고 인천 서구에 있는 목재공단에 노동자를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민중교회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자 빈민을 위한 교회를 민중교회라고 했는데 가장 많을 때는 한 전국에 100개 이상 있었던 그런 교회 운동입니다. 제가 한 10년간 참여했고요. 그 기간에 어, 인천 지역의 노동 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IMF 사태 이후에는 실업극복 운동에 참여해서 꼭 저희 교회가 이제 서인천 실업극복 운동 본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99년도 8월 달에 마흔이 돼서 이렇게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준 스칼라십으로 미국에 가서 석사학위를 했고요. 본래는 1년 뒤에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 공부할 욕심이 생겨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으로 가서 기독교 사회윤리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세계화에 대한 어, 기독교의 대응이라는 그 주제로 이제 공부했고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IMF 때부터 세계화 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제 상당히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중에 토론토에서 이민자 목회도 했습니다. 토론토에는 한국인들이 10만 명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꽤 많은데요. 저희가 아주 오래된 교회에 목회를 했고 2008년도 귀국해서는 서울 마포 성미산 앞에 있는 세민족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촛불교회, 이게 용산 참사, 뭐 쌍용자 해고자를 위한 모교기도회를 하는 거기에 쭉 참석하고 교회 계획을 위한 작은 교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기독교 사회운동이나 목회를 해왔던 길이고 두 번째 사회전기는 교육운동과 마을운동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하고 연관이 좀 되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 초청을 받아서 초빙연구원으로 부임해서 기독교 학교 평화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 교육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와 두 편이나 연구를 했는데 해외 사례 연구도 했고요. 마을교육 연구 모임 지금 뭐 제천 감리학 교장으로 있는 이병걸 선생이라든가 김용년 교수라든가 마을교육 공동체의 이론적인 배경을 많이 공부하는 분들과 서울에서 같이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모임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기간에 한국평화교육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평화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노르웨이 평화운동가와 시민대학이라고요. 평민대학이라고 번역한 시민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지리산, 광주, 충남대, 금산 간디학교, 서울 대한교육 모임 등과 함께 국제평화교육을 개최했고, NCC라고 한국기독교회협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전환시대 에큐메니칼 아카데미를 지역 NCC 10여 개 지역에서 제주도까지 포함된 진행을 했고,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여기 소개되겠지만 해외 탐방 프로그램 영국으로 가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 그리고 전환마을, 그래서 그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4년간 학교와 부속기관을 150여 곳 정책감사에 참여했고요. 시민감사관 제도 발전망한 연구라는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부평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모색하면서 참여하다가 부평구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에 참여하고 하하 마을교육공동체 대표로 교육청 마을교육 학습공동체 사업과 역사문화교실, 마을학교를 시작했고요. 교육사회적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우리 동네에서 주민자치회와 사회보장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 작년에 부평 시민문화단체 부평광장을 창립했고 저희 현재 이제 어제 우리 윤호창 선생님 사무실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부평광장이 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인천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자문위원과 시민감사관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력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삶의 족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마을에 살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때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 한번 사회 전기를 써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환마을운동과 전환마을교육공동체라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걸 살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 얘기가 약간 속 들어갔지만 코로나 전에는 이 문제로 화두가 되어서 이게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다양한 과학기술의 융합,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구조 자체가 전환되는 것이죠. 단순히 뭐 어떤 기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인한 사회구조 자체가 변화된다. 여러분이 10년 전 이 모바일, 우리 핸드폰 사용하는 거하고 지금 사용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 핸드폰이라는 게 뭐 모든 기능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제 최근에는 심각한 기상이변, 기후위기 현실에서 생태적 전환이 요청이 되고 있고 전환마을운동은 그런 생태적 전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됐죠. 이게 상당히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최고의 자살률, 노인 빈곤율, 최저의 출산율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고요. 몇 년 전, 지금 이제 겨우 끝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돼서 안전사회에 대한 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의 팬데믹과 사회적 불평들과 차별의 심화,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대전환 이야기 이거 가지고도 뭐 어떻게 보면 몇 시간 강의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인데 오늘은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스케치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바로 인도를 독립시킨 영웅 마하트마 간디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를 마을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요. 가장 수제자였던 네루 수상이 이런 길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마하트마 간디는 고도의 자치, 스와라지와 스와데시라는 자급자족 경제. 여러분 그 간디가 이게 물레 타는 그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자급자족 경제를 대변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고도의 자치와 자급자족 경제를 구현하는 70만 개 마을 공화국을 형성해서 군대가 없는 비폭력 세상을 만들게 됐죠. 녹색평면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책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을 운동할 때 이 책을 항상 기본적인 책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에게 권유를 했는데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을 운동을 할 때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대체하고 로봇이 인간의 육체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서 새로운 마을 시대를 열고 전환 마을 운동으로 이것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마을로 이 핵심이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세기가 국가가 주도한 성장 지상주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비정부 기구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발적 모임, 네트워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닫힌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고 참여하는 작은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의 변화 중에서 가장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흔히 로컬 가버넌스, 지역 협치라고 민관 협치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가버넌스가 민간 협치인데요. 로컬 가버넌스, 민간 지역 협치의 실험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이 중앙 집중적인 나라가 돼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 양준호 교수님 뭐 강의 들으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중앙에 이렇게 예속되고 지역 그 자치적인 경제가 이루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로컬 거버넌스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결정 권한과 공유, 지역 시민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함양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공공 재개발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죠. 거꾸로 갔다가 앞으로. 전환마을 운동은 트랜지션 타운 무브먼트라는 것들인데 2006년도에 아일랜드의 킨세일과 영국의 터튼에서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황대건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 주도했던 분이 본래 아일랜드 킨세일 출신이었지만 터튼에스라는 데로 와서 기반이 많이 잡혀 있고 또 슈마 칼리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 데서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10년도 되지 않은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곳에서 이 전환마을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마을을 꼭 전환마을 운동이라고 붙이지 않더라도 상당히 전환마을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심 거점 1km 반경 내에 다양한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고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탈바꿈 재도약하는 활동을 이 전환마을 운동이라고 봅니다. 흔히 이제 생태마을 운동은 특별한 공동체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느 곳을 정해서 들어가서 같이 만드는 것이지만은 이 전환마을 운동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전환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전환과 자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도 성장, 자원 수탈형 문명에서 적정 성장, 자원 순환형 문명, 교환 경제 시스템에서 호혜 경제 시스템으로 이 돈 자본주의 체제에서 마을 숲 자본주의 체제로 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국가연합 유엔 체제에서 마을 연방 체제로 많이 임진철 교수 강의하실 때 아마 이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지 않는 거는
이미 앞에 한 7강에서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복습한다 그럴까요? 서머리를 한다 그럴까, 요약한다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뭐 다룰 수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터넷에 제가 2019년도에 NCC 교육위원회 해외 탐방 프로그램으로 제가 위원장 할 때 같이 가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이원돈 목사도 같이 갔습니다만은 이 토트넷의 지도고요. 한 10만 명 사는 영국 남서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인데 이렇게 마을이 쭉 여기에 이제 차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뒤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골목길 같이 이런데 양쪽에 많은 상가들이 있고 이 상가들이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면서 이제 상권을 이루고 또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토천에서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재생경제센터에서 실무자와 같이 갔던 분들이 그 토론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왼쪽 사진이 하나 안 나오네. 아, 예. 이 사진이 전환마을 운동과 사회적 경제를 통한 마을 목회라는 주제로 NCC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여기 대한교육전공원 하태욱 교수가 성공회 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여기 이원돈 목사, 이 농촌 목회하는 한경호 목사님, 부산에서 올라오신 두 분 목사님, 그리고 감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이원경 교수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요 실무자가 리 이카나미 센터 여기 보이죠? 여기 조그맣게 여기 들어가서 이제 같이 우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 말하자면 전환 마을에 있어서 전환에 있어서 내적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 내적 전환은 어떻게 보면 영성적 변화 또는 내부적 정신적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자립주택이나 지역화폐나 로컬푸드, 퍼마컬처 등의 외적 전환이죠. 이런 건 다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전환마을 운동을 할 때 하게 되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구성원 각자의 내면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환은 점진적 의도적 변화고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어서 자연 파괴 문화에서 마을 중심 지역 회복력이 있는 문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전환에서는 세 가지 전환을 키워드로 보고 있어요. 공동체적인 전환, 작은 규모로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회복력, 그래서 회복력이라는 심리학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유지하고 전진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레질런스가 있어야지만이 말하자면 우리 작은 공동체들이 그 외부적인 큰 그 충격이나 이런 걸 좀 받아내 가면서 지탱해 나갈 수 있고요. 지역화, 세계화의 반대로 지역화는 작은 마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 논문 제목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세계화와 지방화가 상호 교류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방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환마을의 사상적 그랜 슈마 칼리지도 방문했는데 마침 그때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네팔에 있는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는 유명한 책을 쓴 헬레나 노르베르트 호지 교수하고 우연히 우리가 만나서 이분하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거기 교수로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저도 이분 책을 읽었고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이분하고 반갑게 이분이 이제 어, 노르웨이 스웨덴 출신의 여성 사회 인류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슈마 칼리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의 저자 E.F. 슈마의 정신을 따라서 인도 출신의 녹색 환경운동가이며 평화운동가인 샤티시 쿠마르가 26년 전에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에 황대건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마스터 과정에 있는 20여 개국 학생 40명이 있고 단기 체류 학생들 포함해서 60명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10명
10명 이상이 사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기숙사도 같이 있고, 텃밭도 같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온라인 과정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꼭 와서 듣겠다 생각하다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장과 일터도 있고, 예술 관련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전한 시대에 이제 한국 교육으로 넘어오면 뭐 여러분들이 위기의 한국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 이걸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에 있으면서 공교육 현장이 많이 150군데 이상 가봤거든요. 예, 가봤더니 이제 이런 공교육 영역에서도 상당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 원위치가 돼서 참 문제긴 한데, 교수 학습법의 변화를 통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제도 변화, 뭐 초빙교장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역량중심 교육과정, 융합교육, 이제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경기도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17개 교육청 어디에도 다 이 마을교육 공동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달리하지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인데요. 방과 후 학교와 평생교육이 확대되고 혁신교육 지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교육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개념을 지역 교육 공동체다. 공동체와 교육 학습이 융화된 공동체고, 이걸 뭐 교육 마을이라고도 하고, 산청간대학교나 민들레 학교 같은 데서 교육 생태 마을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공동체, 커뮤니티는 공동의 상식, 커먼,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을교육 공동체는 결국 학교와 마을이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방향은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 책이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했던 장학사들이나 선생님들이 같이 공저를 해서 교수들과 함께 공저해서 지은 책인데요. 어, 제가 이분들하고는 같이 다 많이 만나고 같이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마을을 통한 교육은 지역사회의 역사적, 환경적, 문화적,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고, 마을에 관한 교육은 마을의 구체적인 역사나 지역의 일터를 체험하는 것이고, 마을을 위한 교육은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지방 같은 곳에서는 그 지역사회에 남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 방향이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 교육으로 좀 넘어가면요. 미래 교육의 방향에서 이걸 뭐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트워킹, 스마트 학습 공간, 무학년 학점제, 이제 아마 앞으로 그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 학습 공원이라는 벨기에 미래 교육에 대한 모델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거기에서도 무학년 학점제가 등장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학점 은행제 같은 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습 공동체, 직업 역량 기반 평생 교육, 교사가 코칭과 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을 변화하고, 교육자치 지역사회 변화라는데요. 이 한 미래사회 마을교육공동체, 전환마을교육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그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미래사회 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가 연관시켜서 연구를 할 때에 거기에 미래교육에 관한 챕터를 써친 선생님이 이걸 제공해 주셨는데, 이게 아주 여기 안에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학습 및 재설계 연구소, 유로에서는 미래학교 모델을 2030년부터 잡아서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벨기에 학습 및 재설계 연구소에서 제안한 학습공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에게 이렇게 어떤 좋은 제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공원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열린 학습공간으로 물리적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연동된다고 볼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일반적인 학교처럼 닫힌 공간으로 기능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열린 공간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함께 서로에게 배우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마을대학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학년제를 기반으로 학교 내에 아카데미라는 작은 학교가 있고 아카데미 속에 학습 가족이라는 학습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를 도표로 보시면요. 학습공원이 이제 학습공원이라는 놀이, 공적 광장, 마을 공공성 공동체, 마당 가버넌스, 지역문화, 연대운동, 사회센터, 학습 네트워크가 이게 학습공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안에 다양한 학습 정원이 있는 거죠. 사적 개인 연구, 개별적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학습 가족이 스타디 그룹이라든지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뭐 도제 학습하는 분들, 플랫폼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뭐 국외 학습자와도 네트워킹하는 이런 다양한 학습 공원이라는 큰 부분 안에 다양한 소규모 학습 공동체가 존재하는 걸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산간디 학교에서 전환 학교를 선언하면서 나온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데요. 금산간디 학교에서 문명사적 위기, 기후변화 안전문제 제기 속에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생태적 감수성과 전환적 사고와 기술 습득이 가능한 대안적 환경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 가족 해체,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육 해체가 가속화되는데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적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환 마을을 통해서 마을을 교육과 삶의 터전으로 여길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 제가 간디학교도 두 번이나 가봤는데요. 그때 노르웨이 분들을 모시고도 가서 1박 하면서 같이 학생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적 위기는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의 지체, 새로운 장애와 온갖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일인데 자발적 주체적 개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 금산간대학교는 전환학교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환마을 교육공동체 사례의 대표적인 걸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 홍동중학교, 여기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하나 되는 교육, 지역은 교실이고 학교는 지역의 한 마을이다. 지역의 생태계를 바탕으로 분권과 자급 순환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고요. 지역의 각급 학교,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이 대학 과정인 전공부까지 함께하는 범교과 활동은 햇살 배움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마을 도서관, 발말 도서관이라는 이 마을 도서관을 통해서 평생 학습장으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형태고, 작년 우리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요? 우리 전 국민의 모임을 거기서 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풀무학교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풀무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위대한 평민이에요. 위대한 평민.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그 마을대학의 이상, 또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의 교육적 그 방향, 이걸 제시하는 위대한 평민이라는 이런 풀무학원의 어떻게 보면 그 표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홍천에 있는 밝은 누리움터라고, 홍성보다는 조금 덜 유명할 텐데 원래는 이분들이 인수동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도시공동체를 출발했는데요. 지금 한 전체 도시공동체 인원이 한 300명 되었었는데 그중에 한 120명, 130명이 2013년도에 농도 상생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생명농업, 생태건축, 교육, 문화, 복지, 예를 들어서 기촌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교사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팀을 형성해서 공동으로 기촌을 13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대한중등과정인 생동중학교와 고등대학 통합과정인 3일 학림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한 3번 정도 방문했고 이 공동체를 출발시킬 목사님이 최철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상당히 이제 가까이서
교분도 가지면서 많이 우리가 논의를 했던 분인데요. 3.1학님 교과 과정을 보면 필수 과목이 신앙, 철학, 수신, 역사, 하늘, 땅살이, 농사, 집짓기. 예,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홍천 밝은 누림터 집은 다 본인들이 지은 겁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산 집 빼놓고는 생활기술, 필수 과목이 좀 다르죠. 선택 과목이 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말하는 문학, 예술, 다른 나라 말, 글 이게 이제 외국어입니다. 영어를 비롯한 과학, 금전고시, 수학. 예, 자율 과목은 자율적으로 독립학습 1년 이상 하는 과정. 이게 제가 토론토에서 박사과정 할 때 이런 그 스타일로 박사과정 할 때 인디펜던트 스타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책을 한 5권 정하고 읽어서 이렇게 한 학기 하는 그런 걸 해봤는데 여기는 벌써 대학에서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밝은 누리라는 이 공동체의 마을살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10명에서 15명 기초공동체가 기본이 되어서 기독청년 아카데미라는 대중교육 프로그램과 공동체 지도력 훈련은 이건 1년 동안 기청아를 졸업한 사람들 중심으로 1년 동안 심화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옛날에 그 세민족 교육 교인 중에도 여기에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방문도 해봤는데요. 그 수요일에 가면 공동체 밥상은 저녁에 다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그 좁은데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이제 순차적으로 먹더라고요. 밝은 누리의 모든 집들은 공동체 직접 짓고 다양한 생태 건축 공법과 자연 에너지를 연구하고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제천에 가지만 다음에는 한번 홍천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대학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대학 논의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 이게 이제 수원시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 수원시 지속가능 계단 이사장님이 이대준이라는 분이 이제 현재 수원시장인데요. 그때 부시장 할 때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마을 교육 10년을 내다보는 그 세미나를 같이 해서 우리 이 전국민의 마을 직접 민주주의 마을 자치 운동을 초기 주도했던 또 우리와 현재 마을대학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대거 여기 가서 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토론된 내용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 2주 후에 저희가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모여서 마을대학 설립을 한 작업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그 마을교학연대라는 그 마을 교육분과 대표 공동 대표가 김창수 선생님하고 김창수 선생님은 광주에 무슨 학교죠? 지혜학교를 창립한 대한교육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양희창 선생님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제천관대학교 마신 그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 공동 대표를 할 때에 이 김창수 선생님이 이제 마을대학 설립에 관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념은 홍익인간 제세이와 학습 원칙은 교학 상장, 배우고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배운다라는 뜻이죠. 인간상은 성찰적 지성인, 성찰적 장인, 성찰적 공동체인이라는. 교학 내용은 필수 교과와 지역별 선택 교과. 아까 우리 3.1학님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우리가 교학 기간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아니고 잉태에서 무덤까지로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네요. 마을대학 운영 조건을 마을대학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하고 디지털 학습 또 자율성을 부여하고 강사 풀을 구성하고 품앗이 교학 풀을 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토론됐던 마을대학의 운영 조건이었습니다. 마을대학 교학과정은 필수교과 8개 최소화 원칙으로 마을공화국 길라잡이 정치적으로 생태인문 협동조합론 회복적 정의론 풍류 가정학 돌봄 과학기술 활용법 뭐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그 선택교과로는 각 마을에 필요한 교과를 채택할 수 있지만 한 개 이상 특화 과목을 좀 만들고
자기 마을 대학 교수 요원을 양성하면서 모두가 교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마을 대학 교학 과정의 특징이었고, 저희가 이제 이 직접 민주주의 마을 자치와 함께하는 마을 대학 운동으로 출발한 것이죠. 직접 민주주의 마을 자치 운동이 전국민의 활동이 세 분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과는 주민자치를 위한 읍면농장 직선제와 지역정당 운동을 하고 있고요. 돌봄문과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돌봄마을 형성하고 마을 주치의와 의료사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돌봄마을 형성하는 걸, 교육분과가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과 마을대학 설립입니다. 이 세 분과 중에 한 분과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마을은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지역정당에 대한 강의도 들으셨고, 돌봄에 대한 강의도 들으셨고, 다양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건 아마 내용적으로 다 같이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회가 2021년 10월 달에 한평 민회학당, 혹시 여러분들 70년대 그 포크송 가수 은이라고 아세요? 이분이 은이신데요. 저는 이분이 뭐 꽃반지 끼고 이런 노래 참 좋아해서 이분하고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사진도 찍고 그런데, 이분이 노래를 몇 개 그날 불러줬는데, 이분은 너무 갑자기 히트를 해서 유명해지니까 3년 만에 막 음반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다 훌훌 떠치고 떠나서 뉴욕에 가서 의상 디자인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시골에 살면서 그 염색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여기에 폐교를 사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1박 2일간 전국민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마을교학연대, 지금 마을대학 설립 추진하는 거를 이전에는 마을교학연대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그 마을교학연대 협동조합도 이때 발기를 했습니다. 그 마을 대학을 위한 워크숍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가실 제천에서 열려서, 마을 대학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제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어, 같이 논의를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3월 달에는, 작년 3월 달에는 병천 아운의 심플스테이라고, 여기 이제 나중에도 여기도 한번 가시는데, 여기가 우리 마을대학의 공식 연수원입니다. 지금은 신협 중앙의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신협 연수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종수 목사님이 우리 그 이사이기도 하고 마을협동조합 천안에서 마을대학을 추진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오랫동안 아임나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하시면서 일본하고 이제 교류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어, 거기가 이제 우리 공식적인 그 연수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가서 연수하는데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 마을 대학에 대한 유형벽 분류와 모색을 좀 하면서 마을교학연대라는 회원 조직에서 마을대학 협동조합 출자자 중심으로 활동을 전환하면서 그때 당시 이사회를 구성을 했고, 그 이사회 구성한 것이 지난번 총회 때 그대로 어, 한 분만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제 이사회 구성을 했었습니다. 마을대학 지역 코디네이터 교인 여러분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 이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마을대학 협동조합이 지난 10월 12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저희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서 마을대학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마을대학을 통해 삶과 지혜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창립 선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을대학 로고가 마을이라는 초성을 따서 이렇게 마을대학 로고를 만들어 놨는데요. 앞으로 마을대학을 지역에서 마을대학 협동조합을 만드실 때 이 로고를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출자 지역은 지금 현재 17분이 출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이번 제천에서 우리 현장 워크숍을 할 때 여러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출자하면서 같이 참여할 분들도 한 10분 정도가 참여하세요. 그분들 통해서 앞으로 더 확대가 되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대학 협동조합이 이제 지역마다 만들어질 텐데요.
저희 이제 부평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준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창립총회가 열린 곳이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 부평광장 사무실인데요. 여기에서 창립총회를 했었습니다. 마을대학 운영 방향은 마을대학은 협동조합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참여 개인과 지역들의 출자로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마을대학의 지역 캠퍼스는 읍면동, 시군구, 지리산대학 등 생물권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여기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더 작은 단위에서 할 때에 더 작은 단위를 우선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부평에서 우리 마을대학 협동조합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 저희가 부평 마을대학 협동조합을 추진하면서 원래는 부평이 인천시거든요. 인천마을대학 협동조합을 할까 부평마을대학 협동조합을 할까 논의하다가 인천에도 구가 11개 구가 있기 때문에 부평구가 그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부평마을대학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대학 협동조합, 이거는 지역 협동조합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마을대학 협동조합은 한 구자 이상으로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참여지역 마을대학 협동조합 이 3개소가 될 때 아마 내년에 아마 상반기 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을대학 협동조합 연합회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대학은 전국민회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활동을 전개하면서 출자학을 바탕으로 마을대학 교육 플랫폼을 우선 개발하고 지역 마을대학들의 네트워킹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 플랫폼 작업을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 날이네요. 제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은 원주에서 전국 직접민주 마을자치 전국민의 원주 집단을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대학에 대한 설명과 대담을 나누고 그 중에 같이 하실 분들하고도 대화도 나누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평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평은 제가 이제 현재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부평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부평에 있는 부평 중에서도 제가 사는 지역은 삼릉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삼릉이라고 했는지 서울에 있는 서삼릉 이런 능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미쓰비시라는 일제 회사의 이름입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는 미쓰비시 줄사택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은 많이 어, 철거가 되고 네 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은 넓고 부유하고 평평한 땅이다. 이 김포 평야에 연결되어 있는 그 평야 지역이었죠. 이 민부 정평이라는 휘호를 정조가 부평에 오셔가지고 내렸다 그래요. 백성들은 부자가 되고 정치는 평화롭게 해야 된다. 이 얼마나 이제 멋있는 정조가 준 부평 도읍을 방문했을 때 정조가 내린 휘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부평에서 민부정평이라는 연구소를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게 인천 지역에 소속돼 있는데요. 인천하고는 독립된 도시였어요. 인천 도읍부가 따로 있고 이 조선시대입니다. 부평도읍부는 현재 부천, 그 다음에 개봉동 일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 김포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평도읍부라는 이 도읍부가 따로 돼 있었죠. 예, 예, 조선시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부평을 인천과 독립해서 이제 부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역사적인 근원이 있고 부천하고는 사실 생활권으로 가까이 접해져 있습니다. 여기 부천분들 많이 계시는데 부천이 경기도 부천시인데 전화번호를 032를 써요. 032. 032가 인천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옛날 부평 도읍을 같이 했던 그런 역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부평 도읍은 현재 계양산 밑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부평이 시작된 게 1899년
경의선 철도가 개통이 되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개통이 되고, 이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부평 지역 100만 평 되는 이 지역, 이 앞에 보이는 게 부평에서 제일 높은 산 계양산인데요. 지금은 이 사진 안에 있는 모든 곳이 다 아파트 단지로 돼 있어서 계양산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조병창 지었던 건물이에요. 1941년도 만들어진데 이게 군수공장입니다. 일본의 4개, 조선의 한 곳, 그리고 제2 조병창이 이제 평양에 있었고요. 그리고 만주에 한 곳, 이렇게 해서 이제 6곳을 만드는 조병창이라는 곳이 군수 물자, 총과 칼을 만드는, 대포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이 왜 부평에 만들었는가? 그 인천에 있는 항구와 용산에 있는 조선 주둔군 사령부 딱 중간에 있죠. 그리고 큰 100만 평 되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업단지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부평 공업단지로 바뀌게 됩니다만은 이게 조명창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1948년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다 지금 조병창 병원을 있고, 이 앞에 지금 하얗게 제일 긴 병원, 이 건물이 조병창 병원 건물이에요. 이렇게 큰 병원이 옛날에 왜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군수공장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건물, 이게 바로 미쓰비시 공장입니다. 이 조병창에서 가장 중요한 제강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전범 기업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쓰비시 삼능이죠. 삼능 한자로.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이게 우리가 사는 동네거든요. 현재 제가 사는 동네인데 이 미쓰비시 줄사택이라고 해서 이 사택이 많을 때는 뭐 몇백 채가 건설되는데 지금은 4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 부평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삼능이라는 게 바로 이 마르몬 능자, 지금도 미쓰시 그룹은 에, 일본 3대 재벌 중에 하나입니다만 전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왜 삼능이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사택이 많이 있었고, 이 조병창이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 그곳에 미군이 진주해서 에스캄시티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한때 많을 때는 미군이 9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제 일부만 남아있고 현재는 다 한국 인천시로 다 이제 반환이 됐습니다만은 이걸 캠프마켓, 수송부대, 빵 공장, 여기에서 만든 빵으로 전 미군들이 다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곳이었고,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부평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은 잘 아실 텐데 요 옆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있습니다. 이게 용산역 앞에 하고 부평공원 전국에 2군데밖에 없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강제징용하면 일본으로 간, 해외로 간 강제징용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국내 강제징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고 대단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육군 조병창이었던 것이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인천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만든 그런 독특한 상입니다. 부평에 한번 오시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마을의 역사, 뭐 일제강점기, 미군정 시대, 한국전쟁, 한국전쟁 때도 캠프마켓은 포로 수용소로 사용됐고요. 그 마을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문화교실과 함께해서 시작을 했고, 학습 공동체는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에 관한 학습 공동체를 하다가 올해는 회복적 정의의 기초한 평화운동, 과거에 제가 NCC 교육위원장 할 때 서울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역사 유적지도 탐방하면서 마을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만들었던 이제 그 유인물이고요. 2022년도에도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 어린이 합창단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평화 노래 부르기 대회도 참석하고 부평이동 마을 축제 초청 공연도 하고 제6회 민주시민 합창 축제, 이게 매년 전국에서 열리는데 6회 때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청 공연을 갔었습니다.
2023년에도 삼릉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진하다가 저희만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좀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런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부평 마을대학 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뭐 이야기를 좀 나누고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오늘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본래 이제 마을대학 현장 워크숍을 가서 하기로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못 가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대로 토의를 하도록 하고 또못 가시는 분들은 오늘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마을대학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만들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던 오랫동안 그 마을대학을 해서 한 그 마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뭐 덕산마을에 제천감리학교라든가 이런 아주 진행이 많이 된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 저같이 이제 마을 대학을 하려고 마을에서 마을 그 학교도 해보고 마을 교육 학습 공동체도 진행을 해보고 뭐 제가 오늘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마을 교육 활동가들하고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도 해보고 또 우리 부평광장에서 부평 역사 한 권이라는 부평 역사라는 걸 가지고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다양한 어떤 시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을대학의 초석이 되어서 마을대학으로 이제 형성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아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더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 좀 기초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을 소개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그 질문과 토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